안녕하세요. 영화 하나, 음악 하나, 생각 하나의 목회장입니다. 오늘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그린북, 음악은 30개가 넘는 OST 중에서 백우드 블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영화 그린북은 1960년대에 흑백 분리 정책으로 인해서 흑인과 백인들이 서로 다른 음식점, 다른 숙소를 가야 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남부를 여행하는 흑인들을 위해서 흑인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와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기록한 책자가 있었는데 그게 그린북이었고요. 그것이 영화 제목이 되었습니다. 실존 인물 돈 셜리라는 흑인 피아니스트는 백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가나 인종차별을 받았죠.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를 해줄 사람으로 동행하게 된 토니 발리론카는 백인이지만 고용된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돈 셜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로드 무비이자 버디 무비인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영화도 그 궤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조되는 캐릭터가 계속 부각이 되죠. 옷접기로 예를 들자면 아주 각이 질 정도로 깔끔하게 접어야 직성이 풀리는 돈 셜리, 또 대충 옷을 벗어 던지는 토니, 이렇게 둘은 대조됩니다. 사사건건 운전하는 모습이나 이런 데서도 대립을 하지만 돈 셜리가 흑인으로서 위험에 처할 때는 토니가 우정을 벌이하며 도움을 줍니다. 돈 셜리가 토니를 면접 볼 때 장면인데요. 이런 꼿꼿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와 껄렁껄렁한 토니의 태도가 계속 대비가 됩니다. 이 영화에는 60년대의 다양한 대중음악들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데요. 이 곡들은 토니를 표현하고요. 백인들에 둘러싸여서 연주하는 피아노 곡들은 돈 셜리를 표현하면서 음악도 캐릭터 대비의 한 역할을 합니다. 토니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돈 셜리에게 첩이척해도 모르냐고 타박을 합니다. 서로 많이 다른 이 두 사람은 위기를 겪으면서 우정이 돈독해집니다. 돈 셜리는 토니가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필해 주기도 하고요. 또 토니는 인종차별의 위기를 겪는 돈의 편이 되어 싸워주기도 합니다. 토니와 돈의 우정은 영화 말미에 이태리계 대가족의 파티에 돈이 초대되어 참석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로까지 확대되며 영화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훈훈함이 그리 쉽게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이 영화에서 백인 구원자처럼 토니가 역할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그것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변화하고 고민했던 사람은 돈 자신이었습니다. 돈은 백인 앞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연주하는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토니 앞에서 절규하며 그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계속 단정한 자세로 백인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해 왔죠. 그런데 흑인 차별을 하는 곳에서 연주를 거부하고 돈과 토니는 함께 재즈바를 가게 됩니다. 연주자도 관객도 주로 흑인인 그런 재즈바에 들어갔는데 돈은 자신도 흑인이면서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누군가의 질문에 자신의 직업은 피아니스트라는 대답을 하고 돈은 무대 위로 올라가서 피아노를 칩니다. 역시 재즈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재즈바의 흑인 연주자들이 마치 배틀이라도 하려는 양 무대로 올라오고 돈 셜리와 함께 즉흥 연주가 시작됩니다. 바로 백우드 블루스라는 곡입니다. 영화에는 60년대의 팝음악, 클래식 소품 음악들, 음악감독 크리스 바우스가 작곡한 곡들도 나오는데요. 여기 재즈바에서 연주된 백우드 블루스라는 곡은 아주 전설적인 흑인 블루스 가수 하울린 울프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안 하던 즉흥 연주에 적응하느라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연주에 점점 몰입하고 토니와 눈으로 교감도 나누고 이런 다음에 표정은 더 밝아집니다. 이제 저는 이 배우를 돈 셜리라 칭하지 않고 마허살라 알리라는 배우 본명으로 칭해 봅니다. 그가 영화 문라이트와 그린북에 걸쳐서 이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나요?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밝은 웃음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돈 셜리는 클래식 교육을 받았고 또 가벼운 클래식 곡들을 백인들 앞에서 연주한 경험이 많지만 정통 피아노 협주곡으로는 음반을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재즈로 음반을 냈는데 클래식 음악의 특성이 아주 많이 결합된 그런 장르가 새로 만들어졌을 정도라고 하네요. 일설에 의하면 그는 즉흥 연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존 인물 돈 셜리가 아니라 영화 속 돈 셜리의 이 장면, 이 연주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재즈의 가지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한마디로 재즈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즈의 핵심은 즉흥성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돈 셜리는 의도하지 않았던 즉흥 연주에 참여하면서 즐겁게 피아노를 칩니다. 자신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다가 우연한 기회에 기쁨의 원천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 속 이 장면은 자신이 잘 접하지 않던 분위기, 조금은 어색하고 또 거부감까지 느꼈던 분위기를 즐기고 자신이 몰랐던 기쁨을 찾아내는 극적인 지점을 보여줍니다. 레그타임 즉흥 연주라는 초기 재즈의 본질이 그대로 숨쉬는 음악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린북 속 이 장면을 다루면서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기쁨의 발견, 그 후라는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일은 종종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 확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돈 셜리는 백인을 위한 연주를 벌이고 재즈 즉흥 연주를 했을까요? 실제로도 영화 속에서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지극히 엄격한 모습에서 좀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의 변화의 계기 정도로 이 씬이 작용을 합니다. 자신이 주력하는 음악의 영역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돈 셜리에게는 이전에 형성된 아주 꼿꼿한 모습의 자아가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백우드 블루스라는 즉흥 연주곡은 우리에게 그 비중이 어떠하든 간에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자아내게 하는 새로운 경험의 자양분을 충분히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도 이 백우드 블루스란 즉흥 연주곡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비중이었든 간에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자아내게 하는 새로운 경험의 자양분을 충분히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그린북을 보면서 그리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 모베토 블루스를 꼭 같이 언급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편에서 영화 이름과 같은 재즈곡 모베토 블루스가 연주되는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목혜정이었습니다.